동생들 안녕, 주진진담의 찰스 형이야. 오늘은 자기소개서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 과연 자기소개서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뭐 자기소개서 특히나 자유양식으로 써와라 라고 했을 때 이걸 무슨 내용을 쓰는 게 좋을지 뭐 이런 게 고민이 많을 텐데,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며 이게 뭘 바라는 건지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 그래서 자기소개서가 왜 일단 요구하는지부터 좀 설명을 해볼게. 보통 경력직 지원에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왜냐하면 경력직 같은 경우에는 이력이 훨씬 더 중요해. 쉽게 말해서 내가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스킬을 가지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해. 근데 신입 같은 경우에 자기소개서를 많이 요구를 하게 되는데, 경력이라고 할 만한 것이 사실 많지는 않단 말이야. 물론 신입을 지원하는 친구들의 입장에선 내가 쌓아왔던 뭐 대외 활동이나 인턴 경험들, 그리고 스킬셋도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쌓았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회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은 고만고만하게 보인단 말이야. 그리고 그런 비슷한 정보들의 차이, 뭐 비슷한 학력과 비슷한 뭐 토익 점수와 비슷한 토익 스피킹 점수와 비슷한 대외 활동을 가지고 누가 더 낫다, 뭐 누가 더 좋다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해서, 그래서 대부분 다 자기소개서를 요구를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신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력서를 대체하는 것이 바로 자기소개서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대기업 공채 이런 것에서 뭐 자기소개서 뭐 5개 문항, 4개 문항, 6개 문항에서 뭐 각각 뭐 몇백 자 내외, 몇백 자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쓰라는 것으로 이제 뭐 굉장히 어떤 소설을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경력직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찌 보면 이걸 반대로 뒤집어서 말하면 자기소개서가 반드시 써야 된다고 말을 해놓지 않으면 안 써도 되는 거라고 사실은 이해도 될 것 같아. 근데 뭐 내가 뭐 나중에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 내가 굉장히 뭐 특별하게 쓸만한 에피소드나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으면 당연히 쓰는 것이 뭐 플러스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케이스에 자기소개서를 쓰더라도 보지 않고 이력서만 보는 경우도 많다는 거, 경력직 지원자들은 좀 명심했으면 좋겠고. 자, 그렇다면 자기소개서 항목이 정해져 있을 때는 사실은 항목에 각각 뭐 답변을 하면 되겠지. 뭐 보통 항목이 뭐 지원 동기, 뭐 조직 생활에 대한 뭐에서 힘들었었던 일이나, 뭐 아니면은 조직 생활에서 뭐 내가 리더십 발휘했던 조직 생활에 대한 것들, 내가 뭐 큰 성취감을 느꼈던 것들, 뭐 아니면은 내 장점 혹은 단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대부분이고, 거기에 각각 맞춰서 쓰면 되는 거지. 근데 전에도 몇 번 얘기를 했지만, 내가 무조건 질문에 대답할 생각을 하지 말고 내 컨셉을 잡아서 내 컨셉을 3개 단어, 3개 정도의 키워드로 정리를 해서 각각 키워드가 하나씩 대응이 되게 자기소개서를 쓰면 된다 라고, 이건 저번에도 말을 해줬었어. 그렇다면 자기소개서가 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기소개서의 양식이 다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근데 뭐 좀 중견기업이나 스타트업,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라 라고만 되어 있고, 뭐 양식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아. 또한 아까 말했지만 경력 입사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가 머스트가 아닌, 필수가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아. 그럴 때 내가 어떤 식으로 써야 될까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자고. 자기소개서가 자율 양식이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건 2가지야. 첫 번째는 지원 동기야. 지원 동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지. 뭐 이 산업에 왜 관심을 가졌는지, 이 회사에 왜 관심을 가졌는지, 해당 직무에 왜 관심을 가졌는지, 그치? 그래서 뭐 신입 레벨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관심을 왜 가지게 되었는지로 좀 포커스를 해서 쓰는 게 중요하고, 경력직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래 하던 회사에서 왜 나와서 왜 굳이 이곳을 오고자 하는지를 어필하면 좋겠지. 거기서 반드시 드러나야 되는 건 내가 너무나 이 회사를 가고 싶고, 그 가고 싶은 것이 단순히 어떤 나의 열정이나 소망이 아니라 내가 그걸 위해서 이 회사, 이 직무, 이 산업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했다 라는 식으로 좀 귀결이 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단순히 뭐 내가 뭐 이러한 이유로 나는 이 산업에 관심을 가졌고, 이 산업의 뭐 선도 업체인 너희 회사에 관심을 가졌다. 근데 내가 너희 회사 제품을 써보고, 너희 회사의 광고를 보고,
너희 회사를 계속 접하면서 보니 이런 것들은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런 것들을 내가 제안해보고 싶었다. 이런 것들을 내가 함께 하고 싶었다. 라는 식으로 좀 이어진다면, 단순히 뭐 꼭 가고 싶다가 아니라 진짜 이 회사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구나, 이런 걸 알고 있구나 라는 것으로 이어진다면 나는 그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 사실은 형이 뭐 이런 거는 자기소개서에 잘 드러나지는 않는데, 실제로 면접을 보다 보면 뭐 정작 우리 회사의 사업 모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지원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 물론 모를 수도 있지. 그리고 특히나 형이 지금 있는 회사는 뭐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뭐 그 회사가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하고 있는지 그렇게 뭐 잘 알려져 있는 건 당연히 아니야. 뭐 삼성전자나 뭐 현대자동차처럼 뭐 유명한 기업은 당연히 뻔하겠지만, 그렇지만 사실은 지원자로서 어느 정도 이 회사에 대해서 최소한 몇 년치의 기사는 찾아보고, 그 회사의 홈페이지도 방문해보고, 그 회사에 관련된 뭐 블로그가 있다거나 뭐 그런 컨텐츠들이 있다면 최대한 많이 습득을 하고 오는 것, 그것이 단순히 뭐 최소한 하루 이틀 정도 이상은 습득하고 오는 것이 아무리 신입이건 경력직인 건 상관없이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소개서에서도 그런 것들이, 그런 내가 너희 회사에 대해서 학습하고 고민했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녹아낸 지원 동기를 쓸 수 있으면 좋겠어.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은 이제 지원 동기에 대한 부분이다 라는 것이고, 또 다음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건 나의 강점, 핵심 역량에 대한 부분이야. 단순히 이것도 항상 누차 강조하지만 내 핵심 역량이 무엇이다 라고만 들어가서는 안 되고, 내 핵심 역량은 무엇이며 그래서 나는 어떠한 경험을 했고 어떠한 뭐라고 하나 성과를 냈다, 이런 것으로 좀 그 연결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서 내 핵심 역량이 리더십이다 라고 했을 때, 나는 어렸을 때부터 리더십이 굉장히 강해서 어디서도 내가 뭐 동아리 회장을 했고, 어디서는 어떤 경험을 했고, 어디서는 내가 이런 리더십을 보여서 이런 성공적인 경험을 했고, 뭐 이런 뭐 조모임을 했을 때 내가 리더 역할을 해서 이렇게 뭐 팀원들을 잘 이끌었다 등등으로 반드시 핵심 역량이 무엇이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강한 경험이 링크가 되게 본인의 역량을 표현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핵심 역량에 대한 부분, 지원 동기에 대한 부분, 그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항목이다. 나머지는 또 뭐 내 개성이나 이런 거에 맞게 써도 되고, 사실은 자유양식이다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만 넣어도 난 개인적으로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뭐 형이 생각하는 가장 넣지 않아야 되는 자기소개서 항목은 성장 배경이야. 사실은 한국에서는 성장 배경에 대한 자기소개서를 쓰시는 분이 정말 많고, 특히나 1번으로 성장 배경에 대해서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어찌 보면은 뭐라 그러나 시간 순서대로 봤을 땐 내가 성장 배경은 이랬고,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한 핵심 역량을 가졌고, 그래서 난 너희 회사에 지원했다, 이게 어쩌면 순서대로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성장 배경은 뭐 이렇게 특별한 매력, 나만의 매력, 나만의 개성을 표현하기가 쉽지는 않아. 그래서 뭐 물론 성장 배경이 굉장히 특이해서 뭐 정말 뭐 한 100명 중에 1명이 했을 법한 경험, 내가 뭐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어떤 경험을 했다거나, 뭐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다거나, 세계 일주를 했다거나, 뭐 이런 정말 특별한 대외 활동 경험이 있다거나, 뭐 정말 뭐 가정 환경이 남들과는 달라서 특별한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나는 어렸을 때부터 뭐 외교관 집안에서 자라서 뭐 6개국어를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로 성장 배경이 내 개인적인 장점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게 아니라면, 성장 배경은 솔직히 누구나 비슷해.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 대부분 다 그냥 뭐 부모님 밑에서 뭐 혼도 나가면서 컸고, 형제 자매들 친하게 지냈을 거고, 친구들 있을 거고, 중고등학교 대학교 거쳐서 지원하게 된 걸 거야. 뭐 엄청나게 나만이 다른 스토리가 나오긴 어려워. 그리고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웃겠지만, 굉장히 내가 읽어봤었던 굉장히 많은 성장 배경에 대한 자기소개 시작이 이런 거야. 저는 어렸을 때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니면 뭐 엄한 아버지와 따뜻한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들었을 때 되게 비웃음을 지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내가 읽어본 성장 배경에 대한 자기소개서의 30% 이상이 이런 말로 시작을 해. 어떤 어머니 밑에서, 어떤 가정 환경에서 누구누구와 형제 자매로 자랐다. 사실은
그 말을 보는 순간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평가관 입장에서 매력이 확 떨어져. 그래서 성장 배경은 아주 특별한 게 없으면 안 넣는 게 좋고, 혹시나 반드시 넣어야 되겠다, 그리고 기업에서 요구받았다 하면 그런 식으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내가 그래도 남들과 바라는 특이점이 뭔가, 뭐 나만 가지고 있는 좀 키워드를 먼저 좀 꺼내서 눈을 좀 아이캐칭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자기소개서 문항이 정해져 있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형이 계속 여러 번 누차 강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자기소개서가 도대체 왜 필요한가, 이건 이력서 대신에 필요한 거다, 특히나 그래서 신입 레벨에서 많이 요구받는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넣어야 되는 항목은 지원 동기와 내 역량에 대한 부분을 꼭 넣어라, 그리고 성장 배경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한 것이 없으면 좀 빼거나 조금이라도 비틀어서 쓰는 노력을 좀 해봐라, 이런 내용으로 좀 이야기를 구성해봤고, 자기소개서를 준비해야 되는 그 취업 준비생들, 신입이든 경력이든 고민하고 있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됐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하고, 또 다른 취업에 대한 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동생들 안녕.